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지난주 소개드린 GMV 영상에서 보셨던 이 기사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때 PSR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끌시끌했던 쿠팡의 미국 상장. 쿠팡의 미국 상장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와서 대평가설부터 마켓컬리의 미국 상장, 롯데쇼핑의 중고나라 인수 등등 많은 움직임을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쿠팡이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100조 가치 인정받은 쿠팡, 롯데이마트 합쳐도 시총 10조도 안 되는데 100조 쿠팡의 지물, 눈덩이 적자 쿠팡의 기업가치 100조 원 미스테리. 그리고 이 쿠팡이 100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주에 배웠던 GMV, 그리고 바로 이 JYP, 아니 PSR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PSR에 대해서 정말 빠르고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Let's get it! 잠깐 GMV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PER과 비슷하게도 생긴 이 PSR이란 친구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느냐? 바로 이런 기업이요. 자, 이 기업은 말 안해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무려 서학 개미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만성적인 적자 기업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불기둥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PSR 때문인데요. 참고로 비슷한 기업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있죠. 자, 먼저 PSR이란 주가 매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데 이용하는 성장성 투자 지표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순이익을 보는 PER과는 다르게 매출액에 중점을 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적자 기업들이 PSR을 보나 봅니다. 왜냐고요? 적자 기업은 펄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분의 시가총액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기릿 주식회사와 희릿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기릿 주식회사는 시가총액 100억, 매출액 100억, 순이익 10억이고 희릿 주식회사는 시가총액 100억, 매출액 200억, 순이익 10억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두 회사가 시총 순이익은 같아서 PER은 똑같죠. 그런데 PSR을 보자면 다르네요. 기릿 주식회사의 PSR은 1이고 희릿 주식회사의 PSR은 0.5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들이 같다는 가정하에 희릿 주식회사가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17년도에서 19년도까지의 재무정보입니다. 이 정보만 본다면 굳이 적자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하는 게 맞았겠군요. 자, 테슬라의 지난 10년간 PSR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2012에서 2013년경 PSR 20 정도의 고평가를 받다가 이렇게 18에서 19년경에는 3에서 4 정도 많이 낮아진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년도쯤에 이 PSR을 봤다면 매출 대비 주가가 싸니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장기업이나 적자기업에서 PSR을 주요 지표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자기업이었던 쿠팡도 PSR로 평가를 받나 봅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쿠팡 시총 100조 원 돌파,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본 것.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쿠팡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쿠팡은 주가 매출 비율 5.4배에 달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았다며 3.4배인 아마존보다 높고 5.4배인 알리바바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종산업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보니 투자해도 괜찮겠더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PSR은 성장 잠재력을 보는 수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아니, 그럼 길이 낮은 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PSR이 5.4 정도면 싼 건가? 대충 그 정도면 되는 거야. 사실 적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PSR을 활용하기로 유명한 이 아저씨 켄 피셔는 0.75 이하의 회사가 매우 좋으며 1.5보다 높으면 피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쿠팡과 알리바바, 아마존만 봐도 이미 그 이상을 훨씬 넘어섰죠.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장주나 플랫폼 기업들은 PSR이 높은 편입니다. 산업마다 소요되는 비용이나 매출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지표를 볼 땐 동종 산업과 기업을 비교해서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항상 지표를 볼 땐 다른 지표들도 함께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SR을 실전에서 활용할 때 1. 성장주나 적자 기업을 볼 때 PSR을 찾아본다. 2. 지표는 항상 다른 지표들과 함께 찾아본다. 3. 쿠팡처럼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들의 PSR을 비교해본다. 4. 매출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PSR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낮아지고 있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는 아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을 턴어라운드 성공해야 됩니다. 맨날 매출액만 성장하는데 내실이 없으면 버블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겠죠. 오케이 길을 알겠어. 근데 그럼 시총이란 매출액을 직접 찾아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기업을 검색하시고 종목 분석 탭에 들어가셔서 투자 지표 성장성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계산된 PSR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자, 지금까지 PSR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또 저 기릴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기리셨습니다. 빠이요.